구독, 좋아요는 이렇게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자객 형가가 진왕을 암살하는 장면을 소개하겠습니다. 진나라에 도착한 형가는 진나라 몽가에게 뇌물을 써서 진왕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진왕은 번우개의 머리와 독황의 지도를 바친다는 보고에 기뻐하였으며 형가를 맞이하기로 하였습니다. 형가는 번우개의 머리가 든 상자를 들고 진무양은 독황의 지도를 넣은 상자를 들고 진왕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진왕에게 다가갈수록 진무양의 얼굴색이 창백해지고 벌벌 떨기 시작하자 지켜보던 진왕의 신하들이 의심하며 까닭을 물으니 형가가 대답합니다. 북쪽 촌놈이 천자를 베려고 하니 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둘러대며 형가와 진무양은 진왕 앞에까지 가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형가는 번우개의 머리가 든 상자를 진왕에게 바쳤고 진왕은 상자를 열어 번우개의 머리를 확인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가는 진무양이 들고 있던 상자에서 지도를 꺼내서 진왕에게 바쳤습니다. 진왕은 형가가 둘둘 말린 독황의 지도를 천천히 펼치자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도가 다 펴지니 그 속에 감추어 두었던 독바른 비수가 나왔습니다. 진왕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고 형가는 왼손으로 진왕의 소매를 잡고 오른손으로 비수를 잡고 순식간에 진왕의 가슴을 향해 찔렀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비수가 조금 짧았을까요? 형가의 팔이 조금 짧았을까요? 비수를 피한 진왕은 죽을 힘을 다해 잡힌 소매를 뿌리치고 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차고 있던 검을 빼려고 했지만 검이 너무 길었고 허둥지둥 되다 보니 검이 검집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진나라 법에 의하면 신하가 어전에 무기를 갖고 오는 것은 사형으로 다스려질 정도의 중죄였고 병사들도 왕명 없이는 함부로 어전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동안 진왕이 도망가고 형가가 추격하여도 누구도 진왕을 도와줄 수 없었고 어전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때 진왕의 주치의 하무저가 가지고 있던 약주머니를 형가에게 던졌습니다. 형가가 잠시 당황한 사이 하무저는 진왕에게 검이 기르니 등 뒤로 돌려서 뽑으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진왕은 이 틈을 타 검을 뺄 수 있었고 장검으로 형가의 왼쪽 다리를 베었습니다. 쓰러진 형가가 마지막 승부수로 비수를 진왕에게 던졌으나 비수는 진왕을 비켜서 기둥에 박혔습니다. 진왕이 형가를 여러 번 더 베었고 형가는 기둥에 기대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실패한 원인은 진왕, 너를 산채로 위협하여 빼앗긴 연나라 땅을 반환한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이를 태자에게 보고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이러는 동안 좌우의 신하들이 나서서 형가의 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형가의 시신은 참수되었고 온몸은 산산이 토막내 버려졌습니다. 진왕은 암살의 배후에 연나라 태자단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형가가 죽으면서 다 알려준 것이지요. 진왕이 배후를 안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요. 진왕은 군대를 보내 연나라를 공격합니다. 연나라는 진나라의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기원전 226년 연나라 수도 개, 지금의 베이징이 함락되었고 연나라는 진나라가 원하는 것이 태자 단의 머리라고 생각하고 단의 머리를 잘라 진나라에 바칩니다. 연나라 왕은 연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아들의 목숨을 거둔 겁니다. 그러나 진나라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나라를 공격합니다. 진나라 명장 왕전의 아들 왕분이 군대를 이끌고 연나라를 공격하여 연나라 왕을 사로잡고 기원전 222년 연나라를 멸망시킵니다. 진나라는 이 여세를 몰아 기원전 221년 마지막 남아있는 제나라를 멸망시킴으로써 중국 통일의 대업을 완성하게 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형가의 암살,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